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속보부터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에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어젯밤 11시 45분쯤에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예.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예. 일단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는 유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유서 내용은 아직 공개 안 됐고요. 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삼선 출신이자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장 전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예. 최근 경찰에 출석해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전 의원이 어젯밤 11시 45분쯤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또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에 공감해서 합의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네. 합의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산불 피해 관련 예산만큼은 조속히 처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떠나 당장 처리해야 할 필수 예산이 담겼다고 말을 했고요. 예. 여당은 이렇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사안은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주장해온 35조 원 규모 추경안에 비하면 정부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회동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아무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산불 재난 피해로 조속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논란 그리고 야권의 쌍탄핵 예고와 본회의 일정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예. 정치의 민생이 지금 발목을 그러게요.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날이 오늘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대 결심이라는 게 바로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쌍탄핵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미합니다. 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추면 지금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하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달 18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예.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실행에 옮길 계획도 뒷받침을 해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운영위에서 오늘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네. 본회의는 운영위 의결이 있더라도 우원식 의장의 동의가 없으면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해당 안에 동의를 한다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보고하고 모레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대행의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위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의 쌍탄핵 압박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한 거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진영 논리에 빠진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다시 재판 재개하자는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또 당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고했던 대로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어제 내란 음모,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국무회의 직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답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예. 간담회는 상법 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권한대행이 대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오늘 한대행이 언급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야당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 2건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법제사법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법안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네. 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예. 특히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4월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건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면서 네. 오는 18일로 예정된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예. 야당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예.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다라면서도 예.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네. 자, 헌재의 탄핵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요. 네. 처음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고요?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영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면서 헌재가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다 이제 헌재 신속 선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 행위다 목소리를 냈고요.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건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 명은 헌재의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 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에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요. 최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1억 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제 안정에 애써야 할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미 국채에 1억 7천만 원가량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적을 받았고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 팔았거든요. 예. 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경우 반드시 직무를 회피하게 돼 있다라면서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를 운용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당장 경제부총리 업무를 회피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2017년 공직 퇴직 후에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다라면서 보유 중인 달러로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대생 복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게 어제였는데요. 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8개 대학 의대생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등록하지 않고 반발하던 의대생 대부분이 예. 결국 복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한 그 날짜였는데요. 네. 38곳에서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까지 등록 신청 기한을 연기한 강원대 의대와 전북대 의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등록을 마감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귀 이후에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또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계속 또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록률은 높았는데 실제 강의를 듣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단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서명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마는 예.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건은 바로 학생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제로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귀율도 추가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지켜보고 집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단 재적 위기를 넘기려고 일단 등록을 해놓고 수업은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환자단체는 학생들이 문의만 복귀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면서 재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는 결국 이 수업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과 정부 학교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 기자회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 김수현 씨와 관련한 이 사생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뭐 그간 소속사에서 입장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김수현 씨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네.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현은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고 채무 압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유족이 내세운 SNS 대화와 녹취 등이 가짜라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에서 검증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또 김수현 씨는 김세론 씨를 향한 미안함을 보였지만 본인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는 유족의 주장에는 감정에 복받친 듯이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그간 겪은 마음고생과 사생활 폭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안감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이게 기자회견을 배석한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